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억을 벌어도 강남 아파트를 못 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대본을 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대본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강남 아파트 3, 4평 가격이 얼마일까요? 뭐 신축 기준으로 한 평당 1억 정도 보시면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즉 30억 정도 있으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대출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15억 이상을 아파트를 사려면 무조건 현금으로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겁니다. 즉 30억 아파트에 전세가 15억이라고 가정하면 현금 15억으로 전세를 끼고 강남 아파트를 산 후 나머지 전세금 15억을 이제 준비해서 전세를 빼주고 입주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최근처럼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전세금 상승으로 본인 투자 자금을 좀 줄일 수가 있죠. 다만 최근 전세가 2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최장 4년 정도 전세를 임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1년에 그죠? 1년에 3억을 버는데 1년에 3억을 버는데도 왜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게 힘들까요? 네. 자,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언급했지만 대출이 원천 금지되었기 때문이고요.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전세를 끼고 미리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면 된다고 제가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소득세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죠. 자, 따라서 1년에 3억을 번다면 물론 누진 공제를 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약 40%의 세금을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3억을 벌면 그 중에 40%인 얼마죠? 1억 2천만 원의 돈을 1년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1억 8천만 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이건 물론 이제 어바웃으로 대략적인 것만 산출한 거고 실제로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3억씩 매년 벌었을 때 10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세금을 1억 2천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년 1억 8천씩 저축하면 대략 한 15년 정도 이상을 저축을 해야지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문제는 바로 강남 아파트가 15년 동안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15년 후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30억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만약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60억이 된다면 30년을 매달 3억씩 벌어도 강남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30년 동안 매년 3억씩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매년 3억씩 벌어도 강남 아파트를 사기가 힘든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슬프신가요? 네. 하지만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해결책은 수입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세법과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자, 저를 포함해서 수입이 연 3억이 안 되는 사람들도 강남에 입성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분들의 노하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근로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3억 이상을 벌면 40%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면 양도 차익이 6억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어떤 사람이 3억에 주거 아파트를 사서 2년 후에 9억에 팔았다고 하면 자, 9억까지는 비과세지 않습니까? 양도차익은 6억이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만에 6억을 벌었다면 둘로 나누면 1년에 3억을 벌었다는 얘기죠. 1년에 3억을 번 건 똑같지만 근로소득은 4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똑같이 1년에 3억을 벌었어도 주택으로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제로로 아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다고 가정하면 매번 사는 집을 잘 선택만 하면 2년마다 목돈을 세금 한 푼 없이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물론 어떤 집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부동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위해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보다는 자, 투자소득, 즉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소득을 높이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앞바퀴 뒷바퀴 이론인데요.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앞바퀴, 그리고 투자소득은 뒷바퀴입니다. 앞바퀴만 너무 크고 뒷바퀴만 너무 작아도 자전거가 잘 굴러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힘을 줘야 하는 앞바퀴가 너무 작아도 자전거가 잘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가 균형 잡히게 잘 움직여야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역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매년 3억이 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절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활용해서 이 뒷바퀴, 즉 투자소득을 높였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1년에 소득이 3억을 넘어도 강남 아파트를 사기가 힘들지만 뒷바퀴 투자소득을 잘 발달시키면 강남 아파트에 입성하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은 근로소득 3억으로 강남 아파트에 입성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남 아파트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소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본인의 자산 현황을 좀 살펴보시고 본인 자산 형성의 이유가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이 뒷바퀴 투자소득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대본이 좀 있으니까 내용은 좀 알찬데 화면 응시라든가 이런 게 조금 좀 어설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